이번 영상도 흙에 대한 영상인데 논이나 연못 같은 습지에 있는 흙과 산이나 들이나 밭에 있는 흙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고 만약 논을 밭으로 바꾼다면 어떤 방식이 효율적이고 어떤 방식이 비효율적인지 실험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흙은 참 흔하죠. 흙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사에 흙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흙에 대해서 알고 있는 농부들은 의외로 드물더군요. 자연농업을 한다든지 순환농업을 한다는 농부들은 요즘 많지만 흙을 적절하지 못하게 이용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농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없는 흙을 빠르게 활성화시키려면 식물 뿌리가 토양에 꽉 차도록 만들고 지렁이 등의 토양 동물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토양 속 동물들과 식물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미생물 집단을 만들어가면서 적절한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들고 관리하죠. 관행농부들이라면 토양살충제와 비료를 뿌리고 땅을 갈고 검정 비닐을 덮고 농사를 하겠죠. 원래는 토양 속 동물과 식물과 미생물이 해야 할 일을 비료와 농약과 농자재와 농기계가 대신하는 것이죠. 토양 속에서 적절한 마이크로바이옴이 발전되고 유지되려면 기본적으로 물과 공기와 검은색 미세입자가 필요한데 이 검은색 미세입자를 토양 속에 퇴적시키는 방법은 단순하게 설명하면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탄소를 모은 후에 뿌리를 통해서 직접 토양 속에 퇴적시키기도 하고 동물이나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퇴적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물이 강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의 상태는 토양 속에 토양 동물이나 식물 뿌리가 풍성하고 많은 물과 공기를 품고 있으며 토양이 검은색으로서 많은 탄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리고 검은색 미세입자와 물은 쉽게 마르고 쉽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토양은 항상 피복식물이나 유기물 멀칭으로 덮여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유기물을 분해시키고 퇴비를 쏟아 붓더라도 경운을 하고 토양을 노출시키면 이 검은색 미세입자는 바람에 날아가서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나 환경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만약 토양이 살아있는 동물이라면 이런 유기물 멀칭은 토양을 보호하는 털이고 가죽이고 피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멀칭을 제거하면 토양은 수분과 검은색 입자를 잃어가며 서서히 죽어가게 되죠.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만든 지 이제 한 달 보름이 지난 이 실내용 텃밭은 태양과 바람이 없는 밀폐된 공간이죠. 인공적으로 빛과 바람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텃밭 상자 속 토양에는 무기물인 흙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논을 밭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다음번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테스트를 위한 표본을 만드는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10년 동안 지렁이나 공벌레 등의 토양동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만들어 놓은 구조물인데
두릅나무를 뿌리채 뽑으면서 그 구조물이 부서져 버렸네요.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해도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던데, 토양 동물의 분변토는 이렇게 물과 공기를 잘 통과시키면서도 저장도 잘하는 이 구조물 상태로 있을 때 가치가 큽니다. 이 분변토는 쉽게 부서지는데, 부서지면 작은 미세입자가 되고 경운을 하는 논이나 갯벌의 진흙처럼 물과 공기를 잘 통과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다시 피복식물이나 토양동물을 번식시키면 물과 공기를 통과시키기 시작하지만, 원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려면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립니다. 한편 무기물인 흙은 미세한 돌가루라고 보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아무 흙이나 가져다가 채로 걸러내면 큰 돌부터 작은 돌까지 다양한 크기의 돌과 미세한 가루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흙의 주성분은 돌과 마찬가지로 규소나 철이나 알루미늄 등의 광물이고 돌처럼 무겁습니다.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논의 흙은 이처럼 검은색이 아닙니다. 여기에 유기물의 함량이 늘어나면 점점 더 검은색이 되겠죠. 반면에 10년 동안 순환농업으로 관리해온 수조 속 토양은 전혀 다른 성분과 전혀 다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지난 10년 동안 흙은 전혀 넣지 않았고 황사만 조금 퇴적됐을 뿐이죠. 지렁이 대신 미꾸라지를 키우고 수중 식물이 자라고 풀 대신에 녹조가 자랍니다. 토양 동물 대신 수중 동물들이 녹조와 유기물을 분해해서 퇴적시키고, 연꽃이 지표면 아래에 피트모스와 같은 섬유질을 퇴적시키며 진흙층을 받들어 올리고 있죠. 실험을 위해서 최소한의 양만 채취했는데 표토층을 잃어버린 연꽃이 올겨울에 죽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이건 실내 텃밭에서 월동 중인 수중 식물인데 내년 봄에 다시 옥상 텃밭에서 살아갈 예정이죠. 수중 생태계도 계속 실험하고 경험하는 이유는 순환농업에서는 물이 매우 중요하고 수중 생태계가 저장하는 탄소량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유기물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말인데, 앞으로 4년 안에 주말 농장에 연못을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수중 표토층은 크게 3개로 나누어지는데, 지표면에는 멧돼지 털 같은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아래에 진흙층이 있죠. 그리고 진흙층 아래로는 연꽃의 줄기가 10년 동안 퇴적된 잘게 갈아내기 전 상태의 피트모스처럼 생긴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근은 이 표토층 아래에 있죠. 자, 실물을 보면 멧돼지 털 같기도 하고 수세미 같기도 한 섬유질로 멀칭되어 있고, 그 아래에 진흙층이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피트모스 같은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구조물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느낌입니다. 서로 강하게 접합되어 있고 물에서 나온 직후에는 갈색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분해되어 가는 것처럼 부피도 줄어들고 응집력도 약해지더군요. 그럼 테스트용 샘플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3개의 시험관에는 무기물인 황색 진흙으로 채우고, 나머지 3개의 시험관에는 10년 동안 유기물이 퇴적된 수중 표토층에서 채취한 검은색 진흙으로 채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논의 토양은 이 황색 진흙과 검은색 진흙 중간에 위치할 겁니다. 유기물이 적게 투입된 토양은 황색 진흙에 가까울 것이고 유기물이 많이 투입된 토양은 검은색 진흙에 가깝겠죠. 진흙 위에 복토해줄 토양은 두 종류인데 일반 흙에 마사토를 대량으로 섞어줍니다. 한 번 섞어줬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부어서 섞어줬죠. 다른 한 종류는 텃밭 상자와 같은 구조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닭집에 있는 토양을 가져다 쓰기로 했죠. 닭이 코코피트와 개분과 식물 잎이나 줄기를 계속 섞고 뒤집어 가며 어느 정도 분해시킨 상태입니다. 이렇게 6개의 샘플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렸죠. 켄터키 블루그라스, 서양잔디 3종, 겉보리, 호밀, 그리고 알팔파를 파종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샘플 1번은 아까 보여준 3층짜리 수중 표토층을 통째로 넣었는데 높이가 부족해서 아래에 흙을 넣었습니다. 더 이상 수조 속 표토층을 파괴할 수 없었고 바닥에 있는 황색 흙이 검은색으로 변해가는 과정도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번 샘플에만 특별히 맨 밑에 흙을 넣었죠. 샘플 2번에는 검은색 진흙 위에 흙과 마사토를 섞어서 넣었습니다. 보통 관행농부들이 논을 밭으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샘플 3번에는 검은색 진흙 위에 나뭇가지와 소나무 바크를 깔고 그 위에 유기물 퇴비를 넣었습니다. 샘플 4번에는 황색 진흙만 넣고 마찬가지로 씨앗을 파종하고 물을 뿌려줬는데 마르니까 지표면이 갈라지더군요. 샘플 5번에는 황색 진흙 위에 흙과 마사토를 섞어서 넣었습니다. 샘플 6번에는 황색 진흙 위에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깔고 유기물 퇴비를 넣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와 이 실험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오늘 밤 10시 30분 라이브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미리 잠깐 언급을 하자면은 배수가 잘 안되는 진흙 위에 또다시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흙을 두텁게 깔 필요가 있을까?